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중력의 법칙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법칙이죠.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가장 큰 물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목별 흐름을 보면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또 그 중력을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중력의 법칙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예정입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죠. 이제는 공매도 재개 시즌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시장에서 미세한 신호들이 포착돼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과거의 공매도 금지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시장은 나타냈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이 한 네 번째 이 가장 아랫 부분인데 지금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의 변화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볼만한 부분은 1번, 2번, 세 번째까지인데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쇼크 이후에 예상치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이례적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하고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재개 이후에 지수의 반응은 어땠는가? 개량적인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지수가 오른 만큼 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단기간 나타났는데 2개월 혹은 3개월 이후부터 회복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크게 좀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한 만큼 재개 이후에 빠르게 늘어나는 포지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때는 큰 미동은 없었습니다. 자, 종목별 반응은 어땠을까요? 개략적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별 주요 지표와 종목별 공매도 강도 간의 순위의 상관계수를 보면 종목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 12개월 수익률, 그 당시의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공매도에 타깃이 됐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니까 빼고 이 두 구간을 보면 마찬가지고요. 업종 대비 PBR 순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종목 쪽에 공매도 타깃이 됐었던 사례가 많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그런 종목. 지금은 이것을 대입하면 어떤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자, LS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고요. 1위는 삼양식품, 두산, LS 일렉트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 제약 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들로 봤을 때 수익률 기준, PBR 기준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위부터 10위까지고 20위까지 그 종목별 흐름을 더 시계를 넓혀서 보면 여기에 조선 섹터가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밸류라고 칭이 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아직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저희도 꾸준히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 재개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 랠리를 보일 수 있을까도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주의 강세 흐름 눈에 띕니다. 그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이 중력의 법칙을 받아서 중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반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쪽이 뭘까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의 이 강세 흐름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공매도 재개 이슈와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주가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뛰어오르고 있는데 각각 3%, 4%의 플러스권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시세도 굉장히 강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오르지 못했던 섹터 대표적으로 주자일 수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 5%의 강세고 다음 보시면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시세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상승 배경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K칩스법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 재료인데 일정 정도 호재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이 반도체 투톱과 밸류체인이 급등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의 추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급등을 했고 물론 인텔 M&A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낸드 가격 반등과 레거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지금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중국과 홍콩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주식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지금 SMIC 같은 경우에는 6%대 급등세 장중 내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화홍 반도체는 12시 10분 기준으로 11.5%의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로봇, IT 장비가 상승 최상위에 포진돼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사실 2주 전부터 이 내용 말씀을 드렸죠.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낸드 가격 인상 시작 조짐이 보인다는 점 외신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만 쪽에서 중국 쪽에서 재고 조정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 가격에 플러스에 이제 고객사의 요청을 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 이후에 고객사에게 낸드 가격 10% 올려서 받겠다라고 통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 한두 업체들이 속속 낸드에 대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때 그 삼성전자의 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전체 HBM 공급량이 YOY 기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코멘트가 나왔고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에 대해서 1분기 내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을 이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HBM 설계 라인을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좀 스물스물 이제 깔리기 시작했고 이 관련 기업들의 고개를 들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그 흐름을 이런 그 상승 행보가 자주 나왔던 건 아닌데요. 2020년 12월 이후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이 7번째입니다. 근데 대부분 딱 한 번을 제외하고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 7 이후의 숫자가 여기에서 기록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 7일 상승 이후에 7일 이상의 상승 이후에 지수 반응이 어땠는가 1개월 데이터로 보면 한 3거래일은 3횟수 정도는 3번 정도는 빠졌고 3번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분위기가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시장 전체적인 투자 판단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매 달마다 그 펀드 매니저에게 설문을 돌립니다. 이제 아시아 부분만 제가 발췌해 왔고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84%가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개월 이후에 그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는가. 마이너스 흐름이 나올 거라는 응답이 오히려 줄어들고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에서 5%는 1월보다 2월이 좀 낮아졌고 5에서 10% 10% 이상 오를 거라는 응답이 그 1월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일본, 중국, 대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높여잡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약간은 낮춰잡은 게 아쉽기는 합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면서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